88 서울올림픽이라는 게 올림픽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에요. 맞습니다. 평화의 올림픽이라고도 부르고 동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두 번의 올림픽이 반쪽이었거든요.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동서 냉전이 한참 심할 때니까 그때 참가 막 안 하고 그랬어요. 안 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다 안 가요. 84년도가 LA예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안 가요. 유일하게 공산국가에서 지금은 중국이죠. 네. 중국만 간다고요. 다 반쪽. 그러면 88 서울올림픽. 여기는 분단국가네. 누가 가고 누가 안 가야 되지? 그런 얘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동서 대탕트가 열리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열렸던 올림픽이어서 IOC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있죠. 올림픽이 그럼요. 올림픽 역사였죠. 이 88 서울올림픽에서는요, 총 160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한 대회였습니다. 게다가요, 대한민국이 그때 종합 4위 오르면서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사건이잖아요. 네. 왜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서울올림픽의 꿈도 사라질 뻔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 형편이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고 식량도 부족하고 물자도 없고 또 실업자들이 양산돼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인들의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연다는 거는 진짜 꿈 같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전국민 프로젝트 아시죠? 바로 이거죠. 잘 살아보세. 이제 모르는 네. 이 서독과 중동에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이 88 올림픽도 잘 살아보세 그 연장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1964년 도쿄올림픽 보고 이제 올림픽에 꽂힌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 이때부터 올림픽에 미친 사람, 올친 자가 됐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에 꽂혔던 데는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산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이제는 남한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국내외로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올친자 박정희에게 제대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피스톨 박이라고 불렸던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이 사람은 소위 사친자, 사격에 미친 사람 뭐 이런 뜻이었겠죠. 박정희 대통령의 건의에서 차관급 이상들을 대상으로 사격 대회를 열자고 건의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실제로 사격 솜씨도 대단했는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박종규 씨에게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박종규 씨의 추진으로 1978년에 태릉에서 세계 사격 대회를 개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회가 생각보다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제대로 돈맛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공에 여세를 몰아서 카카 올림픽을 유치하면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박정희의 결심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했으니까 부처에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하자. 부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몇 년 전까지 새벽종이 울린다고 이랬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합니까? 사격대회라는 레벨 자체가 다른 대회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구원투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던 한 사람이 있죠. 딱 저희도 많이 나왔죠? 그죠? 정주영 회장이에요. 진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네.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임자가 나옵니다. 네. 임자, 너밖에 없어. 야, 네가 고속도로도 놨잖아.
조선소도 만들었잖아. 아, 시키면 잘해. 안 될 것 같을 때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는 그분. 민자,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올림픽만 해와. 이게 뭐 조선소보다 어렵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겠다고 하겠죠. 뭐 어떡해요. 잠깐 한번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잘한다. 그래서 이 정주영의 서포트 아래요. 박정희의 원대한 꿈이 1979년 10월 8일 발표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당시 정치 상황이 파국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유치 선언 후에요. 일주일이 지난 10월 16일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였죠. 부마항쟁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요.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고요. 올림픽을 유치하기엔 현실성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요, 올림픽 유치 선언을 한 지 20일이 채 안 된 바로 10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박정희의 올림픽 프로젝트는요, 역사 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이 서울 올림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이 88 서울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요.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하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 상태로 해서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막았던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신군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렇게 야당 정치인들과 학생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학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는 전면적인 전두환 신군부 퇴진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 전두환 정권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화제거리 딴 데로 돌린 거잖아요.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만큼 사실 효과적인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사격대회 연다 그러면 글로 관심 집중 안 될 텐데 올림픽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시작을 해요. 그래서 80년 12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야, 우리도 올림픽 신청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IOC에 진짜 이제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안 좋아요. 역시 뭐 돈 문제죠.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올림픽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잘 되면 대통령의 공, 잘못되면 서울시 온팡 책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사반대라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시작을 했으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울며겨자 먹기로 이제 준비에 나섰는데 안 할 수가 없지. 그때 이제 TF를 꾸리거든요. 거기 팀원이 몇 명이게요? 3명? 조금만 더 써와요. 3명에서 4명? 예? 4명? 맞아요, 4명. 아 진짜로요? 진짜 4명. 네 명이서 뭘 해?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 티가 팍팍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올림픽 하면 당시 돈으로 10조 원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불확실한 게 19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이때 적자가 발생한 게 10억 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이 책임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이 30년 동안 특별세를 걷어가지고 어머. 그 적자를 메꾼 이력이 있으니까 야 이거 했다가는 나라 진짜 파산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는 이 올림픽 저주론까지 있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진짜 경제가 휘청거린다 해서 전부 다 올림픽 유치는 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올림픽의 저주론에도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바로 전두환의 절친 노태우 당시 정무장관입니다. 반드시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노태우는 비상대책위회의를 소집해서 직접 올림픽 유치 승산을 브리핑하면서 대통령 뜻에 더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 근데 이 올림픽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하고 싶다고 발표를 해도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개최지 결정까지 7개월이 남은 시점에서야 오. 대한민국이 올림픽 준비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개월 준비한 거예요, 그럼? 네, 이제 벼락치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면서요. 각 부처들을 압박했다고 해요. 하지만 올림픽 유치 선거 준비하려면 보통 2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때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88 올림픽의 유력한 개최 후보지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 일본의 나고야. 나고야. 네.
당시 나고야는 서울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도시고 뭐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풍부한 자금력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1964년에 이미 도쿄올림픽을 한번 개최한 경험까지 있거든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보다는 나고야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고야.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당시의 국력 차이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계 부처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이 진 게 뭐 런던, 뭐 파리, 그럼 그럴 수 있어 하죠. 뭐 LA, 뭐 그래, 뭐 그렇겠지. 근데 일본 도쿄도 아니고 나고야한테 줬다 이러면 이건 국민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드롭하는 게 낫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가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잘린 거 아니에요? 바람은 나는 거지. 그래? 하지 마. 아 진짜? 네.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쉬운 포기로 이제 모든 부처들의 회의 의제가 바뀝니다. 올림픽 유치를 하차하는 방법입니다. 명분 있게 포기해야지. 명분 있게. 아, 명분이 필요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한 70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자진해서 개최를 포기를 해버려요. 이미 전과가 있었어요. 예, 전과가 있었어요. 그 직전 66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태국 방콕이었거든요. 태국이 그럼 우리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 때문에 태국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금 비슷하게 한 25만 달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부담이 있었구나.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다고 그랬다가 나고야한테 거의 또 헌납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또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모양새에 갖춰서 멋있게 빠질까 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결국 이게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는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수습이 된 거죠? 회의를 해서 아주 기발한 답을 내놓습니다. 뭐요? 결론은 바로 한 사람에게 독박을 쓰게 하자. 독박을 쓰게 하자. 한 명, 한 사람이요?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게. 기사 제목을 보면 전경련 회장 올림픽 유치위원장 맡아 고군분투.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이게 했다가 안 하면 정부가 이 망신살이 뻗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민간에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 누구였을까요? 예, 바로 국가대표 폭탄 처리반 정주영 회장입니다. 1981년 5월에 문교부 체육국장, 이제 문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의. 네네. 정주영 회장을 찾아가서 종이 한 장을 딱 전달합니다. 자, 88 올림픽 유치 민간 추진위원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야 되나? 독이 든 성배라고 하죠 이런 걸. 황당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뭐 이런 반구 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터무니없는 감투를 딱 씌워준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회고에는 이 사령장 받고 나서 자신을 이제 망신 대용품으로 쓴다. 딱 감이 온 거죠. 상당히 언짢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전두환은 정주영을 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화살바지로 만들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진짜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 예. 정주영 회장의 뚝심 있는 추진력과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을 뿐더러 당시 정주영이요,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 회장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주영과 전두환의 말이 너무 다른데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을 두 사람의 해석이 달랐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전두환이랑 말이 진짜 안 통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전혀 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82년인가? 정주영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왔대요. 축 당선 대한체육회장 정주영.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주영은 나 못하겠다 이거 대한체육회장 이렇게 거절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전 체육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병철 시키시면 안 돼요. 아니, 정 회장, 국회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거 낮은 자리가 아니야. 비슷해. 저는 뭐 국회의원 다룰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치 좀 모르고 전환하겠습니다. 아, 그 자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 말을 못 알아먹네. 이 두 사람이 같은 얘기하는 거 맞나요 지금? 결론이 나긴 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어쨌거나 그 정주영 회장이 결국 직책을 맡은 거 아닙니까? 맡았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그냥 살짝 좀 튕겨본 거 아닐까요? 사실 정주영 회장은요 감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아 그래요? 예예예. 그러니까 심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야 동네 이장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을 정도라는데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현 일 말고는요 어떤 직함도 맡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정경련 회장, 대한체육회장, 어머. 그리고 88 올림픽 유치위원장 자리까지 이 모든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만 안 했네. 그러니까 동네 이장만 안 했네. 동네 이장만 안 했네. 정말 이장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네. 예. 동네 이장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정주영이 절대 임기만 채우자는 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면 실제로 정부는요.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게 된 정주영에게 야, 창피만 당하지 말아라. 체면만 챙기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주영은 오히려 서울에 올림픽을 유치 못하면 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만큼 확고한 자신감과 각오로 유치전에 임했다고 합니다.